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. 네, 지난달에 이 소매 계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하락한 계란 가격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올해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 수준이 높고 또 미국과 한국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박현경 기자. 네, 안녕하십니까. 한동안 크게 올랐던 계란, 이 달걀 가격이 마침내 지난달에 떨어졌네요. 네, 이미 마켓에서 계란을 사면서 느끼신 주민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방정부 자료를 보면 확실히 계란 가격이 내려갔습니다. 인플레이션의 주요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의 지난달 2월 자료에 따르면 평균 계란 가격은 그 한 달 전인 1월에 비해서 거의 7% 정도가 내려갔습니다. 그러면은 12개가 든 달걀 그 한 판 가격 있잖아요. 그건 네. 얼마 정도가 되나요? 네, 2월에 그 large grade A, 예. 그러니까 12개 든 한 판 계란 가격은 평균 4달러 21센트였습니다. 예. 1월엔 4달러 82센트였는데요. 이렇게 보면 13%가 한 달 사이 내려간 겁니다. 이건 세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추적한 연방정부 자료를 근거로 한 겁니다. 근데 뭐 4달러 21센트도 무지하게 비싼 거였죠. 옛날 비하면. 아무리 13%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61센트밖에 안 떨어졌어요. 네, 그렇게 보면 사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하락이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. 지난해 2022년 9월 이후에 월간으로 비교해서 첫 하락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지난해 9월 이후에 계속 오르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값이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? 맞습니다. 지난해 9월 가격을 보면요. 똑같이 large grade A 계란 12개 한 판은 그때 당시 2달러 90센트였습니다. 그랬었어요. 네. 그런데 10월에 3달러 42센트로 올라가더니 예. 12월 4달러 25센트가 됐고요. 그렇게 올해 1월 4달러 82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. 네. 그런데 지난달 마침내 그 상승세가 꺾인 겁니다. 정말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뭐 지금 지난달에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1년 전에 비교하면 뭐 아직도 무지무지하게 비싼 거예요. 그렇죠? 맞습니다. 네. 1월과 2월 그러니까 올 초를 지난해 초와 비교를 해보면 2배 이상 비싸진 겁니다. 지난해 1월 1달러 93센트, 2월엔 2달러 5센트였으니까요. 물론 계란만이 아니라 모든 가격이 다 오르긴 했다고 해도 CPI 자료에서 소매 물가는 1년 전보다 55%가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특히 계란이 그렇게 2배 이상 많이 비싸졌습니다. 네. 그런데요, 지난달에 달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른다. 뭐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? 사실 더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. 또 올라간다고요? 네네. 네. 왜냐하면 이스터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. 네. 다음 달 4월 9일이 예. 부활절입니다. 부활절엔 계란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엄청나죠. 네,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계란 가격을 치솟게 한 원인이었죠. 이 조류 독감 역시 다시 한번 퍼질 가능성 역시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고요. 뿐만 아니라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시사되는 지표들,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 밖으로 또 하락 전환을 했고 소매 판매가 감소한 걸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반적으로 지속된다면 그때는 역시 계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. 분석이 나왔습니다. 네. 뭐 옥수수나 콩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제 닭한테 먹이 주는 그 사료 비용도 그렇죠. 함께 올라가니까요. 그렇게 오를 수밖에 없고 이 밖에 인건비, 운송비도 비싸지기 때문입니다. 예. 이달 지금까지 평균 계란 도매가는 16%가 올라갔다고 그 도매가 추적하는 한 분석가는 밝히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소매가에 적용되기까지는 한 달이라는 기간이 걸린다고 해요. 예.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용해서 지금은 다소 내려갔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4월 달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마켓 그런 소매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올릴 가격 금액 또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요새는 라면 끓여 먹을 때도 계란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한번 고민하게 돼요. 아이고, 이게 가슴이 아프죠. 안타깝습니다. 네. 이게 말이 안 돼요, 이게. 네, 라면 끓일 때까지 걱정을 해야 되니 말입니다.
자, 다음 소식입니다. 세계 행복 수준을 조사한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. 네,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32개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해피니스, 그러니까 세계 행복 수준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어제 발표했습니다. 입소스는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할 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?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. 네. 우선 그 32개 나라에서 행복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4명 가운데 3명꼴이었습니다. 전체 73%가 행복하다고 답했는데요. 그래요. 여기서 이제 행복하다는 건 꽤 행복하다, 매우 행복하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시키는 거고요. 그 밖에 이번 조사에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, 또 전혀 행복하지 않다 이런 응답도 있긴 했습니다. 그러면은요 조사 대상이 된 나라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느 나라였습니까? 네, 가장 행복한 나라는 예? 중국이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, 중국이 그 행복한 국민 비율이 가장 많았는데요. 전체 91%나 행복하다고 응답했습니다. 10명 중에 9명이? 네, 그렇습니다. 이어서 86% 답변이 나온 사우디아라비아였고요. 그리고 네덜란드 85%, 인도 84%, 그리고 브라질 83% 순이었습니다. 어허. 미국이 탑5 안에 못 들었네요. 네, 못 들었습니다. 미국은 어느 정도였어요? 미국은 전체 76%가 행복하다고 밝혔습니다. 4명 중 3명. 네. 네. 한 평균 정도에 달하는 거죠. 그렇게 32개 나라 가운데는 중간 정도 14위에 자리했습니다. 한국도 혹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나요? 네, 한국에서는 57%만이 행복하다고 밝혔습니다. 네. 나머지 43%는 뭐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또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겁니다. 이로써 32개 나라, 이 조사 대상 국가들 가운데 31번째 자리했습니다. 거의 끄트머리에 네, 있네요. 세계 최하위권의 예. 행복 수준을 나타낸 겁니다. 조사 대상 국가 중에 한국보다도 행복도가 낮은 나라는 단 한 개 나라였는데요. 바로 헝가리였습니다. 한국보다 1% 적은 50%, 꼭 절반의 국민들만이 행복하다고 답변한 겁니다. 그리고 한국의 행복 수준은 1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57% 똑같았는데요. 그렇지만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많이 예. 낮아진 겁니다. 10년 전엔 62%였는데 57%가 됐습니다. 네. 이번 조사 결과 뭐 또 다른 무슨 어떤 특별한 점이 좀 있어요? 입소스는 한국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보다 남반구 국가들의 행복도가 더 높게 나왔다는 점 밝히고 있습니다. 1년 전과 비교해서 남미 국가들의 행복도가 크게 상승했는데요. 뭐 브라질, 콜롬비아, 칠레, 아르헨티나 등인데 예를 들어 브라질은 1년 전에 63%였는데 올해는 83%가 됐고요. 콜롬비아는 54%에서 80%가 됐고 칠레는 53에서 79%로 올라갔습니다.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48%에서 74%로 뛰었습니다. 아니, 남미 국가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뭐가 이렇게 행복할까? 그러게요. 그러게 말이에요. 무슨 변화가 있어서 사람들의 이 그럴까요? 기준이 참 네. 희한하죠. 저는 한국 분들이 어떻게 이 정도밖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?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. 한국 사람들은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네. 어디 있나? 눈높이가 높아서 눈높이가 그런가 너무 봐요. 높아진 것 같아요. 네네. 네. 그리고 전 세계 공통으로 인생에서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부분입니까? 네, 가장 만족감이 컸던 건 예. 자녀와의 관계 또 배우자와의 관계였습니다. 네.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이 자녀와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무려 85%에 달했습니다. 최고 많았던 겁니다. 네.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84%나 만족한다고 답변했고요.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. 자녀 78%, 배우자와 관계 73% 각각 그렇게 가장 크게 만족을 느꼈습니다. 그리고 자녀 배우자와의 관계에 이어서는 자연과의 교감, 접근 네. 이런 쪽에서도 만족감이 컸고요. 또 교육 수준도 마찬가지였는데요. 각각 80%로 만족감이 컸습니다. 또 친지와의 관계 그리고 친구가 각각 78%로 만족감이 높은 관계로 나타났습니다. 반대로 만족감이 가장 적은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왔어요? 네, 가장 만족감이 적은 부분은 국가의 사회 정치 상황, 또 국가의 경제 상황이었습니다. 각각 평균 40%에 그치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또 한국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. 인생의 의미를 느끼는 것,
또 물질적인 부, 이 측면에서 유독 만족도가 낮게 측정됐다는 겁니다. 인생에서 의미를 느끼는 한국인은 전체 34%에 그쳤고 물질적인 부 측면에서도 39%만 만족하고 있었습니다.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있다는 한국인 61%에 불과했는데요. 32개 나라 가운데 30위였습니다. 그렇게 일본과 브라질만 한국 뒤에 자리했습니다. 그리고 이 밖에 한국인 41%가 최근에 아주 괴로운 일을 겪었다고 했고 또 35%는 혼자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. 박경경 기자는 행복하십니까?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런 조사 결과에서는 어느 정도는 행복하다라고 답변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그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네. 어떻습니까? 저요? 네. 무지무지하게 행복합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박경경 기자였습니다.